의대 교수들 오늘부터 사직, 정부는 대거 이탈 없을 것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건데요. 교수들은 사직서 제출 한 달이 이제 지났기 때문에 효력이 오늘 25일부터 생긴다라고 주장을 하고 오늘부터 우리는 사직하는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무슨 소리냐? 사직서가 수리가 안 됐으니까 사직서 효력이 생긴다는 거 말도 안 된다. 특히 의대 교수들 이건 또 따로 봐야 된다. 결근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건 무책임한 거다. 이렇게 사직 효력을 가지고도 양측이 입장이 다른 상황입니다. 방재승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어제 사직은 교수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라고 밝혔고요. 최창민 전국의대교수 비대위 위원장도 오늘까지 외래 진료를 하고 이제 환자를 더 보지 않겠다. 본인부터 사직을 실행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복지부 아니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직한다는 게 뭔 말이야? 이런 입장을 공개 브리핑에서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서울대 의대 비대위 소속 교수 4명 5월 1일자로 병원을 떠나기로 했고요. 그리고 서울대병원 다음 주 화요일에 중증 응급 환자를 제외한 모든 진료를 중단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계속 정부와 의료계가 이렇게 말을 주고받는 상황이에요. 브리핑을 연일 잇따라 열면서 예를 들면 어제 상황 보면 이렇습니다. 김성근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담당 분야가 혼자 하든가 2명 하든가 이런 좀 협소한 그런 의료 분야 같은 경우에는 그 의사 한 명이 빠지면 그 병원 진료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라고 일종의 우리 이제 진짜 빠질 거야? 이거 되게 심각한 거야? 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정부는 이에 대해서 저희가 보기에는 그렇게 현실화되는 움직임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라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의사들이 스스로 피해가 커질 거라고 말을 하고 정부는 피해 안 클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뭔가 좀 헷갈리는 현실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주요 쟁점이 뭔지 다시 이제 좀 짚어봐야 될 상황 같아요. 머니투데이가 지면에 오늘 그래픽으로 잘 정리를 해서 이걸로 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일단 계속 의대 증원 일단 2,000명 증원한 것에 대해서 정부는 각 병원 의대마다 분배를 해놓은 상태잖아요. 그리고 각 의대들은 지금 이제 교육부에 이만큼 올해 늘리겠습니다라고 제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국립대 총장들이 말을 해서 바뀐 게 있죠. 그러니까 내년도 입시에 한해서, 그러니까 올해 입시죠. 내년도 2025년 입학하는 분에 한해서 각 대학들이 전체 우리가 나눠준 그 증원분에서 100%까지 증원 안 해도 된다. 절반에서부터 100%까지, 증원분의 50%에서부터 100%까지 자율적으로 결정해라. 즉 이번에 200명 확보가 더 된 병원은 더 된 의대는 100명만 늘려도 된다. 올해 한해서 이렇게 정부가 어떻게 보면 약간 변화를 준 거고요. 의료계는 무슨 다 그런 거 필요 없다. 원점 재검토해야 된다. 과학적 연구로 그리고 도출을 해보자. 이런 내용입니다. 대화체 구성에 대해서도 의견은 갈리고 있습니다. 오늘 정부는 대통령 직속의 의료개혁 특위를 발족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의료계에서 큰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의협과 전공의 협의회는 빠져 있습니다. 의협, 전공의, 무응답. 그래서 개문발차라고 하죠. 제대로 문도 안 닫고 지금 일단 출발하는 그런 모양새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무슨 어떤 협의가 이루어지겠느냐,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는 상황에서 이런 우려가 벌써 나오고 있고요. 전공의 미복귀에 대해서는 아무튼 정부는 행정처분을 일단은 최종적인 면허 정지 통보까지는 하지 않은 상태이고요. 하지만 의료계는 행정명령을 일단 바로 철회해라. 그리고 아무튼 다시 처음이죠. 원점 재검토가 아니면 우리는 전공의 복귀 없다. 마지막으로 오늘부터 벌어지고 있는 의대 교수 사직 관련해서는 정부는 무슨 소리냐, 사직서 효력 없다. 의료계는 우리는 사직하는 게 사실은 전공의들이 빠진 빈자리를 교수들이 다 채우다 보니까 너무 필요하다. 이게 표면적인 이유고요. 그 밑에는 이제 역시나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를 안 하기 때문에 이해되는 항의다. 그리고 사직 효력이 있고 없고 민법상의 어떤 해석의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모르겠다. 오늘부터는 사직 효력이 있다고 보고 간다. 우리는 떠난다. 이런 입장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그러니까 지금 둘 중에 정부나 의료계 뭐 둘 중에 한 명이 이기고 한쪽은 지고 뭐 유도나 뭐 레슬링입니까? 승패가 있는 싸움입니까? 그러니까 누군 져야 되나요? 누구는 죽어야 끝나는 이 상황인가요? 그걸 이런 상황을 바라보는 환자나 환자 가족들의 속이 타들어간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이 소식을 전해드려도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없거나 하면 사실은 좀 먼 얘기라고 느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픈 당사자 그리고 환자가 있는 가족들은 하루하루가 정말 타들어가는 상황이다. 어제 SBS 8시 뉴스 인터뷰가 좀 인상 깊어서 좀 가져와 봤는데요. 말기 암 환자를 인터뷰했더라고요. 이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환자들은 어떤 선택의 여지가 없어. 당장엔 저희가 피해자지 누가 피해자예요. 이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누가 우리 얘기를 대변해 주냐고. 나는 너무 힘들어라고 하면서 손살을 치면서 울면서 모자이크가 됐는데도 우는 게 보이더라고요. 울면서 카메라를 이렇게 피하시면서 이렇게 떠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환자들은 정부와 의료계가 매일 카메라 앞에서 말을 주고받는 이런 상황들 정말 고통스럽게 바라보고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정부나 의사나 누구 한쪽이 죽어야 끝나는 것이냐, 타협의 여지가 없느냐 이런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중앙일보도 오늘 희귀 신장병을 앓고 있는 돌쟁이 딸을 가진 그 부모를 인터뷰한 내용도 있는데요. 뭐 일부 알려진 내용입니다. 서울대 어린이병원에 소아신장분과 전문의가 2명이 있는데 이분들이 8월부터 이제 떠날 예정이다. 그래서 사직 희망이 8월 31일이다라고 이미 환자들에게 안내를 하고 있고요. 이 안내문을 본 환자들은 다른 병원으로 가라고 하는데 정말 막막하다. 그렇다고 이 지금 우리 아이를 맡아준 이 의사들이 8월 달에 떠난다는 이 의사들을 원망할 수도 없고 붙잡을 수도 없고 뭐라고 욕할 수도 없고 정말 난감하다 이런 목소리를 기사를 통해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두 교수는 전국의 소아 투석 환자 100명 중에 많게는 60명을 진료해왔습니다. 서울대병원의 소아 전용 투석실이 있고요. 국내 유일의 소아청소년과 콩팥병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환자 규모가 큰 질환은 아닐 수 있습니다만 뭐 전국에 한 100명 중에 60명은 여기서 투석을 받고 있다. 근데 여기에 전문의 2명이 8월 달에 떠나면 이 사람들, 이 어린이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또 소아심장병 아이를 키우는 50대 부모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소아흉부외과를 제대로 보는 병원은 전국에 2곳일 뿐일 정도로 치료받기가 힘든데 교수님이 그만둔다, 휴진한다고 하니까 정말 화나 부모들은 걱정이 큰 상황이다. 그렇다고 교수한테 대체 왜 그러느냐 물을 수는 없지 않느냐. 그저 눈치만 본다 이렇게 인터뷰를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전공의가 빠진 지 10주가 넘어갔기 때문에 이런 식의 기사도 사실은 뭐 많이 나왔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시감이 느껴진다라고도 느끼시는 분도 있을 텐데 글쎄요. 지금 상황에서 저는 오히려 이런 기사가 더 와닿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입니다만 과연 의료계와 정부 사이에 이 목소리는 지금 들어갈 구멍이 있는가? 이들의 목소리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경향신문 사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교수는 셧다운, 정부는 무대책, 환자를 위한 나라는 없다라고 제목을 달았습니다. 지금 이대로라면 5월부터는 의료 붕괴 초일기에 들어간다. 의료계는 기어이 파국을 보려 하는 것인가라고 의료계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정책 리더십이 흔들린 정부도 환자를 내팽개친 의사도 모두 환자를 위해서라고 말은 하고 있다. 근데 이런 장면을 보는 환자들은 분통이 터질 일이다. 의료권이 무너진 사회에 승자가 있을 수 있나? 그렇죠. 의사, 환자, 정부 모두 패배자로 끝나버릴 수밖에 없는 정말 파국으로 치달을 것이다라고 경향신문 사설에서 우려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지금 많은 분들이 의견 남겨주고 계신데요. 웰시코기님 너무 안타깝네요. 하루빨리 해결되기를 이라고 하셨고요. 환즈님은 뭐 박치기에서 깨지는 쪽이 지는 거겠지. 약간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자조 섞인 말씀인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의사도 병원도 이익 추구 목적이 직업인 사업체다. 생명 볼모는 아주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 의료계를 조금 많이 비판하시고 계시네요. 자, 근데 이런 상황에서 오늘 조선일보가 뭔가 좀 색다른 내용을 단독 보도라고 해서 일면에 실었습니다. 의대 증원 내년에는 재논의할 수 있다라는 변화를 보이는 정부 관계자의 코멘트를 실은 겁니다. 자, 어떤 내용이면요. 정부가 새로운 타협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단독 보도인데요. 올해 입시는 아까 제가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일단은 2,000명 나눠준 그 증원분에서 50%에서 100%까지, 그러니까 2,000명 다 안 채워도 된다. 이런 입장이 지금 정부의 입장인 거고요. 올해는 그런데 의료계가 증원 백지화를 고집하지 않고 과학적 근거가 있는 통일된 증원안을 제시하면 내년도 입시부터는 의대 증원 인원을 다시 연구하고 논의할 수 있다는 방침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가 변한 거냐면요. 매년 2,000명씩 증원해서 5년간 총 10,000명씩 늘리겠다고 발표했었잖아요. 그러니까 5년간은 2,0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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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명이 정부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올해 국립대 총장 6명이 건의문을 낸 거 그걸 받아들여서 2,000명 아니라 50%에서 100% 사이에서 하자. 한 발짝 물러섰었고요. 그리고 물론 의료계는 한 발짝 물러섰다는 이 표현도 동의하지 않습니다만, 그리고 또 한 발 더 나아가서 정부가 내년에도 다시 연구하고 논의할 수 있다라고 본 겁니다. 즉, 이 4번입니다. 3번까지가 지금 단계였다면 이 4번 정부 관계자 코멘트입니다. 어제 나온 겁니다. 통일안을 의료계가 가져오면 내년도 입시 2026학년도, 그러니까 내년 지금 고2, 내년 고3이죠. 2026학년도부터는 증원 규모 자체를 재논의할 수 있다라고 조금 더 나아간 생각을 조선일보에게 밝힌 겁니다. 그리고 조선일보는 오늘 이제 의료개혁 특위가 발족하는데 여기서 아마 논의될 걸로 보인다라고 했는데, 그냥 이건 느낌입니다만 이런 식의 보도가 오늘 아침에 일면에 나왔다는 거는 정부 관계자가 어느 정도의 시그널을 언론을 통해서 보내려고 한 것 같고요. 아마 이게 나올 것 같습니다. 왜? 그때 이 3번 한덕수 국무총리가 50%에서 100% 범위 내에서 자율 모집한다. 이것도 이날 조선일보가 보도했고 그대로 한덕수 총리가 정부가 발표했었거든요. 이것도 모양새가 똑같았거든요. 오늘도 이렇게 아마 돌파구로 정부가 내세우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4번이 아마 지금 이제 앞으로 오늘 떠들썩하게 나올 얘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해까지는 3번대로 간다. 기존 3번대로. 근데 내년 입시부터는 의료계가 통일안을 제시한다는 그 전제하에 통일안을 제시하면 다시 규모 자체를 재논의할 수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정부로서는 어떻게 보면 많이 진전된, 어떻게 보면 타협안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는데, 의료계는 똑같이 이렇게 말하겠죠. 그러면 2,000명이라고 했던 거 그거 얼마나 과학적이지 않은 거냐고, 정부가 스스로 자인한 꼴이다. 우리는 원점 재검토로 갈 거다. 이렇게 아마 반응하지 않을까 예측이 됩니다만, 아직 이 조선일보 오늘 보도를 알려진 정부 관계자의 새로운 이 방안 코멘트가 나온 것은 없습니다만, 오늘 뉴스 들어가역을 보신 시청자 여러분들, 뉴스를 보는 눈 요거 가지고 기억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